자, 오늘 4월 28일입니다. 이제 4월도 다 가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리해서 올려드린 부분인데요. 아까 불러드렸던 부분이죠. 한일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최근 중국 정부가 2025년 5월에 한일령 전면 해제를 검토 중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단 2025년 2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참석차 중국을 방문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과 면담에서 한일령 문제 공식 제기, 시진핑 주석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게 일단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5월 중에 한일령 해제 발표와 문화사절단 파견, 10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온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해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일령 해제 기대감의 국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이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게임 안에서 보게 되면 손오공이라든지 중국의 게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지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큰 게임 시장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한다면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는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행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그 엔화가 좀 많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여행을 이제 중국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좀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판단을 하죠. 대만도 굉장히 안전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은 혼자 가기가 조금 그죠? 영어도 안 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들어요. 어찌되었든 여행 업종은 여기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당연히 수혜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 요건 그냥 기대감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같이 연결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호텔, 사실은 백화점하고 호텔은 이건 사실은 한알령하고는 저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룹지어서 이제 왔다면은 요즘은 이제 계기별로 오죠. 계기별로 오다 보니까, 저도 저번에 일본에 그 갔을 때 긴자에서 뭐 이렇게 뭐 백화점 이렇게 가게 되던데, 외국인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실질적인 실적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일단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령 해제 기대감에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K-팝이라든지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일령이 해제가 막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폭삭 속았수다? 이 중국에서 엄청 많이 봤나 봐요. 엄청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지금 사실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K-팝, 드라마, 영화, K-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 이제 중국 시장에 재진출을 하게 되면 수익이 크겠죠, 그렇죠? 인구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다른 점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인도는 그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감동 포인트가 다 틀립니다. 근데 중국은 그 많은 인구가 하나의 문화를 향유한다라는 점에서 좀 우리 K 컨텐츠 관련돼서는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 체크는 해 두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에 요거 있죠. 지금 보다 보면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중국 내 해만 정서 이런 게 있는데, 중국 내 해만 정서는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언론을 잡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언론을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론을 잡고 있으면은 혐한 정서도 금방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중국 공산당의 의지에 따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2016년에서 2017년에 사드 배치로 한알령이 본격화되었고, 저 이번에 지금 해제설 3월 4월에서 5월 한알령 해제설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알령 해제 공식화 및 문화사절단 방안 요거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이 좀 약세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한알령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오늘 올라갑니다. 하이브 강세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하이브가 지금 돌파를 했네요.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만 담아 두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 저가 이탈가 잡고 알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 오늘 저가 이탈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다음에 조정봉이 옆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박스로 갈 수도 있고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이미 상방의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저추에 돌파하면서 바로 상방으로 방향 잡았으니까 바로 갈 수도 있고 밀렸다 갈 수도 있는데 뭐 한 3분할 2분할 생각하고는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가 악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호텔신라도 오늘 강세입니다. 오늘 12% 강세인데 호텔신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죠. 면세점 부분의 강점도 있고 그 다음 호텔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전체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세점 매출입니다. 면세점 매출인데 면세점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면세점에서 뭐 화장품을 사갈지 뭘 사갈지는 모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면세점 매출도 일단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을 일단은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보도록 하죠. 호텔신라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종목이 이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영엉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실적이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고 내년부터 살아나는 모습 일단은 보일 수가 있다면 충분히 뭐 지금 부분이 바닥이다라고 인식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배당은 얼마 안 돼요. 2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를 길게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관심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 의견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좀 살아난다. 어떻게 보면 면세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 해외에서 입국자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들 일단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면세점 업황이 일단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도 이게 면세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면세점 경쟁이 좀 완화된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실적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25억 원 정도 적자 전환이 되었는데 적자 폭이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는 73억 정도 손실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25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점 매출이 영업 면적 확대로 19%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호텔인 것 같긴 합니다. 제주호텔 투숙률이 요즘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이제 실적이 여기서 좀 나아진다면 여기서 더 밀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인식을 하는 것 같네요.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턴했습니다. 턴했는데 요건 관심 일단 가져 놓으시고,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때 그때를 타이밍으로 한번 잡고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외에도 디어유도 일단 오늘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상방으로 계속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나마 이제 나름 계속 강세 부분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그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은 사실은 뭐 그냥 엔터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쵸. JYP 엔터도 일단 오늘 올라옵니다. 제가 당분간 JYP 엔터는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JYP 엔터가 추세가 돌았네요. 추세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엔터주들은 이제 대부분 다 관심을 한번 가져주는 것도 저는 나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화장품 관련돼서 실리콘2 일단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군들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강세가 그렇게 의미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52주 신고가 25주가 아니고 효성중공업도 위로 올라오고 있고 현대건설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LG CNS도 오늘은 강세 일단 계속 방향 잡고 있고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 SDS가 좀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묘하긴 한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리면은 저평가 종목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뭐가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실적이 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식의 종목은 아니고 추세가 그냥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이긴 한데 추세 넘으면 그때부터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억은 해두시고, 이런 것들처럼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 계속 밀리는 건 대표님 그냥 계속 담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전 조금 자중하자.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잡고 넘어서면 그때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알령 관련해서 게임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넷마블은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박스권의 하단을 지금 좀 돌려내려고 오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면 BHI가 오늘 15% 갑니다. BHI는 이제 LNG 시장 안에서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LNG 발전 관련된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15% 일단 상승 중에 있고요. 카페24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카페24 오늘 4%로 이제 시작인 걸로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해두시고, 메디톡스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지금 추세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니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단타도 한번 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만간 단타 뜰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단타 뜨면 연휴 때 고기 사 먹는 걸로. 대표님 고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엔터주들 중에서 예전에 잘 갔던 종목 SM 여전히 뭐 강세고요. YG 엔터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SK텔레콤은 이제 정부 유출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보가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밀리면 또 한번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한미반도체 조정 일단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SKC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도 같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경남 스틸도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또 다 빠집니다. 이전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다시금 또 약세로 막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시그널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시면은, 원래 이제 시장 안에서 그 이전에 강세 보이던 종목이 밀리던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종목이 바뀐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던 요인 자체가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오른 건데, 저는 그게 막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얘기로는 안 들려서, 신빙성 있는 얘기로는 안 들려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합니다.